최근 들어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아침에 눈을 떠도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는 듯한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머리카락은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고 입안은 마치 사막처럼 바짝 말라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증상이 반복되는데도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주변 사람들 역시 그 나이면 다 그렇다는 반응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8세 박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포함해 제가 지난 40년간 진료해온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혈중 철분 수치가 낮은 분들의 5년 내 사망률은 정상인보다 무려 2.3배나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 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자신이 철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10명 중 8명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심각한 철분 결핍 상태였는데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경북 김천에 거주하는 76세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영양학과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40년 넘게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해온 그는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으로 단순한 철분 부족을 방치하다가 생명을 위협받게 된 사례들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2년 전 그의 진료실을 찾은 72세 이명자 할머니의 사례는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6개월 동안 극심한 피로감과 어지럼증, 숨 참음에 시달리고 있었고 손톱은 숟가락처럼 휘어진 상태였으며 눈꺼풀 안쪽은 하얗게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모두가 나이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원장의 정밀 검사 결과 그분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미 심장 기능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페리틴 수치도 거의 바닥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제때 치료를 시작해 회복할 수 있었지만 만약 발견이 늦어졌다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철분 부족은 단순한 영양 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특히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에게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단 한 가지 실천법만 제대로 지키셔도 단 3개월 안에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철분 흡수율을 최대 5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한 조합법입니다. 이 방법은 최근 들어 의학계에서도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일반적인 철분 섭취만으로는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지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이 조합법을 사용하시면 젊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철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철분 부족으로 인해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명이나 입마름 같은 증상은 별개의 문제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모두 철분 부족에서 비롯되는 공통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철분 흡수 개선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불편 증상들이 동시에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81세 조창식 어르신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어르신은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이명과 구강건조로 병원을 전전했지만 뚜렷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약만 처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진료실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혈색소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페리틴 수치가 18로 매우 낮은 철분 저장 상태였습니다. 철분 보충을 시작한 지 6주 만에 증상이 절반 이상 사라졌고 이후 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편적인 증상만 보고 각각의 병으로 오인하면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철분 부족이라는 공통된 뿌리를 해결하면 이명, 피로, 어지럼증, 입마름, 손발 저림 등이 동시에 호전되는 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과장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76세로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40년 넘게 노인의학과 영양학을 연구해온 전문의로서 이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드리는 말씀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철분 부족이 단순히 빈혈만 유발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몸 전체의 세포가 만성적인 산소 결핍 상태에 빠지고 이로 인해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심장입니다.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되며 결과적으로 심장은 24시간 내내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몇 개월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심부전으로 이어질 위험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뇌에서 발생합니다. 뇌세포는 산소에 매우 민감하여 공급이 부족해지면 즉시 기능 저하가 시작되며 이로 인해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판단력 둔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분들 중 철분 보충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호전된 사례를 다수 목격해왔습니다. 면역 시스템 역시 철분 없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백혈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는 대량의 산소가 필요하지만 철분 부족 상태에서는 이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회복이 늦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작은 상처조차 몇 주 동안 아물지 않거나 쉽게 염증이 퍼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철분 부족이 정신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생성을 위해서는 철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성분이 부족하면 삶의 기쁨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우울감이 심화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단순한 노화로 인한 우울감이라 여겼던 문제들이 철분 보충을 통해 개선된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혈색소 수치만 보고 정상이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철분의 저장 상태를 나타내는 페리틴 수치가 30 이하로 떨어졌다면 이미 몸 전체가 철분 부족에 빠졌다고 봐야 하며 이 경우 즉시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 신호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미 몸은 철분 부족으로 인한 위험구역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이어서 첫 번째 신호는 입안이 사막처럼 마르고 혀가 따갑게 화끈거리는 현상입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음식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이는 철분 부족으로 인해 구강점막이 약해지고 침분비가 줄어든 탓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손톱 변화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손톱이 종이처럼 얇아지고 쉽게 부서지며 시간이 지나면 손톱이 숟가락처럼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고 끝이 위로 말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경남 통영에 사는 79세 여성 어르신은 이런 손톱 변화를 무심코 넘겼다가 심각한 철분 결핍 진단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고 샤워 후 배수구가 막힐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지며 심한 경우에는 눈썹까지 함께 빠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신호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리는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3층도 거뜬히 올라갔지만 지금은 2층만 올라가도 한참을 쉬어야 할 정도라면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메우기 위해 괴로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귀에서 윙 하는 이명이 자주 들리는 현상입니다. 조용한 방에 있을 때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잠들기 전엔 도무지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괴롭습니다. 이는 뇌 속 미세 혈관들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여기까지만 보고 멈춘다면 여러분은 나머지 더 심각한 신호들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주세요. 여섯 번째는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잠을 설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불편하고 계속 움직여야만 잠이 드는 하지불안증 후군이 나타나는 경우 철분 결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작은 상처가 한 달 가까이 아물지 않고 감기나 염증에 자주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철분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대표적인 증거로 실제로 한 해 감기에 5번 이상 걸리는 6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체내 철분 저장량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손발이 항상 얼음장처럼 차갑고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해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몸 전체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이며 혈액 속 철분이 부족하면 손끝 발끝부터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입술뿐 아니라 잇몸까지 하얗게 바래 보인다면 이미 몸이 철분 부족 상태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9번째 신호는 집중력 저하입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고 방금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으며 대화 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자주 멈추게 됩니다. 10번째는 이유 없는 우울감입니다.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예전에 즐겁게 하던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자주 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라 철분 부족으로 인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생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10가지 증상 중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을 검사하느냐입니다.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대부분 혈색소 HB 수치만 보고 정상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 수치는 이미 중등도 이상의 빈혈이 진행된 후에야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페리틴과 총철결합능 TIBC입니다. 페리틴은 우리 몸속에 저장된 철분을 나타내며 이 수치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이미 철분 부족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은 30 이하, 남성은 40 이하일 경우 바로 철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총철결합능 수치가 높다는 것은 우리 몸이 철분을 매우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평소에 놓치기 쉬운 지표이므로 검사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혈색소, 헤마토크릿, 페리틴, 혈청철, 총철결합능, 트랜스페린 포화도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철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검사 전날에는 철분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지 마셔야 하며 검사는 아침 공복 상태에서 진행해야 정확도가 높습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 중에는 수치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생리가 끝나고 일주일 이후에 검사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뒤 의사가 정상입니다라고 말해도 반드시 직접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정상이라면 페리틴 수치는 100 이상, 혈청철은 80 이상, 트랜스페린 포화도는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낮다면 아직 철분 부족 상태입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철분 수치가 더 높아야 면역력과 회복력이 유지됩니다. 만약 철분 부족이 확인되었다면 단순한 섭취 부족인지 장에서의 흡수 장애인지 혹은 어디선가 출혈이 진행 중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이상에서 갑자기 철분 수치가 낮아졌다면 반드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함께 시행하셔야 합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81세 남성분의 경우 철분 부족을 방치했다가 후에 위장 출혈로 인해 응급수술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도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는 철분 흡수를 무려 60%나 막고 홍차나 녹차는 90% 이상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 음료에 들어있는 탄닌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 체내 흡수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철분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사 전후 1시간 이내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고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관과 면역력 그리고 활력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특히 식사 중이나 식후에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도 이런 음료들이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면 결국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모두 배출되고 맙니다. 실제로 커피 한 잔은 철분 흡수를 60%, 홍차는 무려 90% 가까이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제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칼슘은 철분과 같은 통로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칼슘이 철분보다 우선 흡수되므로 철분은 그대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분이 풍부한 시리얼을 우유와 함께 드시는 건 철분 흡수 측면에서 보면 최악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바로 위산 분비의 감소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는데 철분은 산성 환경에서만 흡수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철분 흡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더 큰 문제는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으로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약으로 인해 위산 분비가 거의 차단되면 철분은 체내에서 전혀 흡수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78세 여성분의 경우
위산 억제제를 10년 가까이 복용한 후 심각한 철분 결핍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같은 질환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은 몸속 염증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데 이 염증 물질들이 철분을 간과 골수에 가둬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철분이 몸속에 있어도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진통제나 소염제를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은 위 점막에 보이지 않는 미세출혈이 지속되며 철분 손실이 점점 심화됩니다. 네 번째로 여성분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철분 손실이 매우 많습니다. 월경, 임신, 출산, 수유 과정에서 많은 철분이 소모되며 폐경 이후에도 이미 저장고가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철분 결핍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거주하시는 73세 여성 환자분도 폐경 이후 철분 부족 증상이 계속되었지만 젊은 시절에 보충하지 못한 철분 손실이 누적되어 생긴 결과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 시금치나 간을 떠올리시지만 실제로 흡수율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흡수율 철분 식품은 바로 굴입니다. 굴 백지에는 하루 권장 철분 섭취량의 95%가 들어있으며 체내 흡수율도 약 30%에 이릅니다. 반면 시금치는 철분 함량은 높지만 흡수율은 고작 2%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78세 박순덕 할머니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심한 피로감과 어지럼증으로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노화라고 진단했지만 제가 권해드린 대로 일주일에 3번 굴을 꾸준히 드신 지 3개월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30분씩 산책을 하시고 손자들과도 활발히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식품은 말린 자두입니다. 말린 자두 백지에는 약 2.3mg의 철분이 들어있고 동시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철분 흡수를 높이는 데 탁월한 도움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82세 이성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말린 자두 5개를 챙겨 드신 결과 단 2개월 만에 종이처럼 얇던 손톱이 다시 단단해지고 눈에 띄던 탈모 증상도 멈췄다고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단백질과 철분을 함께 공급해주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 백지에는 5.6mg의 철분이 들어있으며 철분의 흡수를 돕는 아미노산까지 함께 들어있어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75세 김영희 할머니는 콩밥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8.5에서 12.2까지 올라가는 극적인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또한 해바라기씨도 무시할 수 없는 철분 공급원입니다. 해바라기씨 30지에는 약 1.9mg의 철분이 들어있으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9세 최광수 할아버지는 매일 해바라기씨 한 줌을 간식으로 드신 이후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하루 종일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식품은 의외로 다크 초콜릿입니다. 코코아 함량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 28지에는 약 3.9mg의 철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73세 정미자 할머니는 매일 다크 초콜릿 2조각씩을 드신 결과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의욕이 높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메밀입니다. 메밀 백지에는 2.2mg의 철분이 들어있으며 동시에 혈관 건강을 돕는 루틴이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80세 홍길동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씩 메밀차를 드신 후 손발 저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혀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흡수율을 높이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철분과 비타민C의 황금 조합입니다. 이 조합을 잘 활용하면 60세 이후에도 철분 흡수력을 젊은 시절처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철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려면 반드시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철분의 흡수율은 무려 5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신 후 곧바로 키위 1개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키위 하나에는 약 92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 철분의 흡수를 극대화해 줍니다.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좋은 선택입니다. 오렌지 1개에는 약 7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으며 엽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액 생성을 도와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결과를 얻고 싶다면 빨간 파프리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지 기준으로 약 19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쇠고기와 같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과 파프리카를 함께 볶아 드시면 흡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실제로 파프리카를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23개월 만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정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철분 섭취 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드신 직후 커피나 차를 함께 마시게 되면 철분의 흡수율이 최대 70%까지 감소합니다. 최소한 식후 1시간 이상은 커피나 녹차를 삼가야 하며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도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흡수를 돕는 또 다른 방법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레몬 물 한 잔을 드시면 위산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철분이 더욱 잘 흡수됩니다. 생강차 역시 위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철분이 체내에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어서 철분 흡수의 네 번째 비밀은 양질의 단백질과의 조합입니다. 철분은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계란, 닭가슴살, 생선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키노아나 아마란스와 같은 완전 단백질 곡물을 활용하시면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5번째 비밀은 조리법입니다. 주철 팬을 사용하여 조리할 경우 음식 속에 철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어 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토마토 소스를 주철 팬에서 조리할 경우 철분 함량이 최대 9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리도구 하나만 바꿔도 철분 섭취량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철분 부족은 이명과 구강 건조처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에서 윙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거나 입안이 바짝 마르고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있다면 이는 철분 부족으로 인해 미세혈관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생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77세 김정숙 할머니는 3년 넘게 이명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입안이 말라 말하기조차 힘들었다고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철분 보충을 시작하신 지 2개월 만에 귀에서 나는 소리는 80% 이상 줄어들었고 입안의 건조감도 눈에 띄게 개선되어 지금은 매일 밤 편안한 수면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명 증상을 완화하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알코올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술은 뇌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탈수를 유발해 이명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어서 둘째는 카페인 섭취를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 귀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특히 오전 외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는 MSG가 들어간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조미료 성분은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이명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포화 지방이 많은 튀김류나 육가공품은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째는 흡연을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산소 공급을 막아 이명을 장기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요인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강 건조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침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운동과 자극이 필요합니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74세 박종철 할아버지는 입안이 바짝 마르고 음식을 삼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턱 관절 부위를 5분간 마사지하고 혀로 입천장을 누르는 동작을 50회 반복하신 결과 불과 3개월 만에 침 분비량이 2배 이상 늘어나셨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도 편하고 식사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생활 습관만 바꾸어도 증상이 놀라울 만큼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성실히 실천하신 분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올해 76세이지만 매일 아침 5km 조깅을 꾸준히 하고 하루 12시간 진료를 소화해도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바로 젊을 때부터 철분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를 철저히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과학적 사실들을 믿지 않고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계신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태도는 스스로 건강한 노년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순서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첫째, 식사 후 커피나 차를 최소 2시간 이상 피하고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비타민C가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곁들이세요. 둘째, 아침마다 따뜻한 레몬물 한 잔으로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산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철분 흡수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일 아침 턱 마사지와 구강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입마름 증상을 자연스럽게 개선해 보세요. 넷째,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 우유, 가공식품, 술, 담배를 멀리하고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포화지방과 MSG 섭취를 줄이세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철분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혈액검사 항목을 직접 요청하시고 본인의 수치를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에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 커피나 차를 마시는 습관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반드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철분이 풍부한 굴, 검은 콩, 말린 자두와 같은 음식을 식단에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 몸속 철분의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철분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식사 후 키위 하나, 오렌지 한 개 또는 빨간 파프리카 반 개만 곁들여도 철분이 5배 이상 더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철분 보충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황금 조합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 주에는 이명과 구강 건조 개선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턱 관절 마사지를 매일 5분씩 시행하고 혀로 입천장을 누르는 구강 운동을 하루 50회씩 꾸준히 반복해 보세요. 동시에 알코올, 카페인, 흡연, 포화지방, MSG 등 귀 건강과 침 분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주부터는 지금까지의 실천을 하나로 통합해 완전한 루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레몬물로 위산 분비를 도와 철분 흡수력을 높이고 점심과 저녁에는 철분 식품과 비타민C 식품을 함께 섭취하며 하루 동안 피해야 할 식품이나 습관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이러한 실천을 꾸준히 3개월간 유지하신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으며 밤에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굵어지고 손톱이 단단해지며 집중력과 기억력 또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우울했던 기분이 사라지고 매일 아침이 즐거워지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의욕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분명히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느냐고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실천을 시작해 주세요. 내일로 미루면 또 한 달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면 어느새 1년이 흐릅니다.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소중한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